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손님이 술병을 깨며 업주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찾은 서산의 한 술집이 문을 닫으려 하자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 구황면의 유경종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홍성에서 AI가 발생한 건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산 수협 마트 직원이 어구와 어선 부품 대금을 빼돌리는 등 19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잠적한 직원을 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요즘 식당이나 술집은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9시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이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하자 손님이 왜 장사를 안 하냐면서 술병을 깨고 또 업주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바로 우리 지역인 서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CCTV에 담긴 영상으로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 9시를 조금 넘겨 술집에 들어선 남녀.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성이 가게로 다시 들어옵니다. 뭔가를 따지는 듯하며 휴대전화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업주가 나오고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거리 두기로 9시까지만 문을 연다고 하니 남성이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렸다는 게 업주의 주장. 코로나로 인해서 9시까지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왜 손님을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식으로 나오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솔직히 해서 아직까지 당황스럽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빈 술병을 손에 든 채 업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막아선 업주가 자리를 피한 사이 남성은 화가 안 풀린 듯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칩니다. 남성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몸을 피한 업주를 쫓아갔습니다. 도로에서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업주가 남성을 뿌리친 채 도망치자 남성은 전력을 다해 업주를 쫓아갑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긴박한 순간은 끝이 났습니다. 업주는 깨진 술병에 옆구리를 찔린 것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으로 영업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손님이 그 정도로 술병을 깨고 제 옆구리를 찌를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경찰은 위협을 가한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고 곳곳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엔 가축 감염병이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에서도 4년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요. 네, 충남에서만 한 달 사이에 벌써 8건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홍성 구황면에 있는 유경종계 농장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닭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최근 닭 15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14일 고병원성인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홍성에서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7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닭 12,0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km 내에 있는 7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28만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경 10km 내 가금 농가의 경우 해제 명령 전까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AI가 발생한 농가 주변엔 이렇게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충남에선 지난달 14일 천안의 체험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과 예산, 논산, 홍성 등 4개 시군에서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219만 마리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축사 주변에 그물을 설치하고 내부에선 전용 장화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리 관내에도 수년 만에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관내 가금 농가에서는 현재 이동 제한이 걸려 있지만은 농가에서는 철저한 주기적인 소독과 의심축이 있으면은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일 기준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62건입니다. 곳곳에서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입법 발의된 이후 4년 만인데요. 그런데 처벌 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에서도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먼저 중대재해법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대상에 학교도 포함돼 학교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시설공사나 급식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충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달라며 결의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과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장을 적용 대상에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2중 3중의 처벌이 돼 학교 현장에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충남지부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교청은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시설 안전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결의문까지 발표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민간업자가 제2예당산단 조성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예당 2산단은 기존 예당 산단을 90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 산단이 들어설 경우 매연과 소음 피해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덕면 지곡리의 경우 마을 절반 이상이 사라질 전망인데요. 게다가 고덕면에서는 이미 농공단지,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8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업 승인권을 쥔 충남도에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900여 명도 반대 서명을 도와 군에 전달했고요. 도는 다음 달 중에 예당 2산단 건설 승인 심의를 열 예정인데요. 70대 한 주민은 절박한 마음을 담아 삭발을 하기로 했다며
만약에 양승조 지사와 황선봉 군수가 산단을 승인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이 반드시 산단 조성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또 다른 주민 김모 씨는 고덕에는 이미 산단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산단이 또 들어서면 주민들이 받게 될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환경피해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도 관계자는 산단 조성은 사업자 검토 의견과 환경 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이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랜선 술자리입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나마 달래보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를 너무 귀찮아하죠, 애들이.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적어지고 먹는 건 또 많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무기력화되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 있어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깡 묶였지 뭐. 이처럼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 외로움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술도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좀 모여서 같이 한 잔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소비 현상은 이른바 고독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를 지출한 액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청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술과 담배로 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보다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독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가볍게 하는 운동, 홈트로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 있는 서산수협 마트 직원이 19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40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어구와 어선 부품 등 대금 일부를 생산업체나 도매상에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출근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연고지 등의 형사를 급파하고 예상 도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비상구에 장애물을 두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단속은 각 소방서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상구 폐쇄, 피난로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 등입니다.